현재 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이 아니라 대부분 수요 충격이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은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공급만 문제이며 일시적이다. 물론 최근 일시적이라는 말을 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공급만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의 주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 1위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는 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이 아니라 수요 충격이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이 아주 흥미로워 최대한 짧고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팬데믹과 관련된 공급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겠지만 거의 모든 것의 공급은 사상 최고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대부분 MP3 정책에 의한 수요 증가 충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근본적인 수요 공급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MP3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면, 중앙은행은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돈이 부족하면 돈을 풀어주고 돈이 너무 많으면 거두는 식으로 이 경제를 조절합니다. 이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통화정책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은 바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좋지 않아 돈이 돌지 않고 있을 때는 금리를 낮춰주며 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금리가 만약 0%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금리가 없어 통화정책의 한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해서 다양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에 있는 채권을 대량으로 사줌으로써 시중에 돈을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만약 미술품이나 한정판 술 같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찾아와서 네가 갖고 있는 그것들 내가 가장 비싼 가격에 사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산을 팔고 현금이 생기게 되니 소비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통화정책으로 인해 무지막지한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이라는 것이 투자기관이나 은행, 보험사가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엄청나게 찍어낸 돈은 전부 이런 투자 기관들에게 들어간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통화정책도 언젠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 기관들이 소비의 주체가 아닌 투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가격만 상승하지 실물 경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콜라보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정부는 부채 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흥청망청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모든 부채를 중앙은행이 거의 다 떠안는 시기 되기 때문에 정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친듯이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복지정책과 대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이전의 통화정책인 MP2에서는 투자 기관들이나 부자들에게 대부분의 돈이 흘러가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흘러가도 그것이 소비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MP3에서는 소비의 주체인 가게들에게 돈이 흘러가다 보니 엄청난 수요가 몰려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워렌 버핏이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서 갑자기 안 사던 물건을 막 지르고
우리도 밥을 하루에 6끼씩 먹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을 하면 막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하면서 소비할 생각만 합니다. 즉 일반 국민들에게 흘러들어온 돈은 소비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소비가 일어나게 될 것이죠. 이 차트의 빨간색 선은 공급이고 파란색 선은 수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공급은 빠르게 회복했지만 정작 문제는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수요에서 공급을 빼면 지금 얼마나 세상의 수요가 강한지를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역사상 최대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시장을 보면 대표적인 산업재인 구리, 알루미늄, 니켈을 보았을 때 모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훨씬 더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죠. 따라서 재고량을 보면 현재 모든 원자재들의 재고량이 바닥을 찍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쪽을 살펴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스, 석탄,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재고량을 보게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주택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의 주택 재고는 최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집값이 치솟고 있죠. 임대료도 치솟고 있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수치로 보고낸 임대료는 이 상승세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즉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자, 정말 아직도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공급의 문제라고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MP3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만 합니다. 왜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돈을 줄까요? 왜 정부는 막대한 재정부양책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사용된 돈은 누구에게 흘러가나요? 오늘은 이렇게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우리가 만약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세상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들에 투자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왜 돈을 안 주지?